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별로 핵심 주제별로 회계 처리 그리고 기출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급수에 상관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급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말 그대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첫 번째 이제 공정가치법. 우리 이제 이론 시간에 공정가치법 배우셨죠? 공정가치법. 기말 공정가치 한마디로 하면 시가인데 시가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는 공정가치법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공정가치법이란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 자산을 기록할 때 장부에 기록하는 걸 계상이라고 합니다. 계상 장부에 올리는 거 기록 계산하여 장부에 올리는 걸 계상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어쨌든 계상.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계상할 때 기말의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를 기말에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기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표시해라. 그거를 공정가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예를 들어서 차변에 자산을 적잖아요. 차변에 자산을 적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는데 오늘은 뭐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자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위주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자 자산이 만약에 현금 5억 원이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20억이다. 그리고 건물이 75억 총 100억이 제 모든 재산은 딸랑 100억밖에 없다. 딸랑 100억밖에 없다. 그 중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어떤 경우인지 구입하고 처분하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이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평가만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다시 이때 이 장부에 적혀 있는 이 20억이라는 금액이 바로 기말 공정가치, 단기말 공정가치로 표시하자. 이게 바로 공정가치법. 그리고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도 크게 보면 장부잖아요.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이 장부금액. 그 나중에 다른 건 빼고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이 곧 기말 공정가치다. 그리고 이번 연도면 이게 바로 단기말 공정가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우리가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은 기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구나. 공정가치가 또 다른 말로 이해하면 시가니까 시가 아니고 시가 그러지 마세요. 시가 그러면 담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무엇이요 시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가 이게 정확한 표현 시가 하셨죠. 기말 공정가치다. 항상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금액을 기말 공정가치구나 이렇게 이해해라. 이게 바로 무슨 법? 예, 공정가치법이라고 하고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는 시가법이라고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시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정확한 표현은 공정가치법. 아시겠죠? 다른 거 뭐 현금이나 뭐 건물 같은 것들은 뭐 나중에 때 되면 하겠죠. 일단 단기 매매 증권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금액이 곧 기말 공정가치다. 다시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은 기말 공정가치다. 자꾸 이렇게 말로 따라하고 생각을 머릿속에 자꾸 새겨 넣으세요. 얼른.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 들어가기 전에 거래입할 요소. 우리 회계의 영원불변의 진리가 이 거래입할 요소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지죠. 차변 요소 자산 그리고 자산의 증가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차변에 자산 적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적잖아요. 원래 있는 쪽의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증가와 자본 증가는 대변.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머릿속에 그리면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무조건 필수로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기본 요소. 자산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그리고 원래 있는 쪽이 증가. 그리고 반대쪽은 감소죠. 즉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면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면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면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거래입할 요소 암기해야 됩니다. 자, 왜 암기하라고 했냐? 자, 다음 페이지지.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회계처리 분계 연습.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이론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기의 전표 입력이나 실기에 보면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수정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 중요한 건
결산 정리 사항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이따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사례 1번. 첫 번째. X1년 5월 달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구입했다. 이걸 분개하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면 훌륭하죠. 공부 열심히 잘하신 겁니다. 딱 보자마자 물론 현금 주고 샀대요. 시장성인 단기 투자 목적일 것, 시장성 있을 것. 이게 기본 전제잖아요. 단기 투자 목적일 것, 시장성 있을 것. 그죠? 물론 이 시장성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기본서 보셨죠? 안 봤다고요? 안 본 사람들은 저기 이론 강의실로 카페로 오세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김쌤 전산에게 있죠. 김쌤 전산에게 네이버 카페 치시면 나옵니다. 밑에 있지요. 어쨌든 다시 기본 요건이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그 다음 단기 투자 목적일 것. 그죠? 현금 주고 샀답니다. 자, 분개 이미 떠올랐죠? 그리고 뭐니 해도 돈부터 따지면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나 물건, 즉 대표적으로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잖아요. 역시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아니면 생기초 강의 우리 카페에도 있잖아요. 아니 유튜브 채널에도 있잖아요. 카페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죠. 자, 그럼 결론은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을 먼저 쓰고 그리고 돈 나간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다. 그럼 차변에 있으면 구입한 거구나. 현금은 대변에 있으면 돈이 나갔구나. 지급됐구나.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띄우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네. 현금 주고 샀네. 그럼 돈 나갔고 대변 현금. 이렇게 가운데 사선을 그으면은 오른쪽이 대변, 왼쪽이 차변이잖아요.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럼 안 되겠다. 빨리 저기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있지만 생기초 분개 특강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링크 걸어드려야 되나? 이럴 때 또 걸어드려야 되는구나. 저도 이거 유튜브 안 해봐가지고 나이 먹고 하려면 힘들어요 다. 어쨌든 생각나면 걸어드릴게요. 아니면 채널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단기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이 차변에 적힌 요 금액이 최초의 장부에 적힌 금액이죠. 최초의 장부 금액 줄여서 장부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취득 원가죠. 줄여서 그냥 원가, 취득 원가입니다. 원가가 10,000원이구나. 그 다음 12월에 기말 공정가 시가가 15,000원 됐대요. 그럼 분개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그럼 처음에 살 때는 10,000원, 연속된 거래입니다. 지금 연속된 문제입니다. 그럼 10,000원 주고 샀는데 기말 공정가치가 1,500원, 15,000원이야. 그러면 떠올랐시요? 갑니다. 그럼 뭐 쉽잖아요. 일단 15,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 즉 자산 가치가 증가됐어. 자산 증가 어느 변? 자변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죠. 그죠? 자산 증가 차변. 5,000원 늘었죠? 그리고 그만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가격이 올랐다.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 발생이죠. 수익 발생 5,000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 15,000원 적히죠. 원래 차변에 10,000원 있었는데 5,000원이 늘었잖아요. 차변에 10,000원 있었는데 5,000원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15,000원 됐죠. 즉 이 금액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말 공정가치. 15,000원이 바로 기말 공정가치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적을 때 기말 공정가치 요 금액이 바로 단기말 이번 연도 단기말 공정가치로 표시해라. 그래서 무슨 법? 공정가치법 이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기말 공정가치가 8,000원일 경우, 그러니까 15,000원 올랐다가 8,000원 떨어진 게 아니고 10,000원이었는데 두 번째는 8,000원일 경우잖아요. 경우가 없어 그러면 안 돼. 15,000원 올랐다 8,000원 된 게 아니고 아까는 10,000원에서 15,000원 됐을 경우, 지금은 10,000원에서 8,000원 됐을 경우. 만약에 10,000원에서 8,000원 됐으면 어떻게 되는 기요? 분개 떠올랐죠?
안 떠올랐어 이런 분들은 빨리 이거 집어쳐요. 특강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생기초 분계 특강, 생기초 분계 특강을 저기 채널에 보시면 밑에 따로 있죠. 재생 목록이 따로 있잖아요. 구분이 따로 돼 있죠. 우리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전산 세무 2급 이게 강의실이 따로 있죠. 밑에서 기초회계 원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분계 특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분계가 떠오르신 분들은 자, 이제 자산 값어치가 줄었잖아요. 자산 감소는 대변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얼마 줄었슈?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2,000원 줄었잖아요. 2,000원. 자산 감소 대변. 그리고 값이 떨어진 만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발생이죠. 수익 발생은 대변이고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항상 머릿속에는 거래입 한료소. 갈라면 한참 가는구나. 거래입 한료소. 이거 거래입 한료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새겨 넣어야 돼요. 한번 새겨 넣으면 1000년 동안 안 잊혀질 거예요.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되냐? 요렇게 얼마로? 8,000원. 이 8,000원이 뭐다? 기말 공정가치잖아요. 그게 장부에 기록할 때는 항상 단기말 공정가치, 단기말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게 무슨 법? 공정가치법. 그게 8,000원이잖아요. 15,000원. 그래서 이 분계를 마치고 나서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금액이 기말 공정가치다. 지금 이게 X1년 말이죠. X1년 말. 그럼 X1년 기말에 재무상태표 작성할 땐 항상 이 단기매매증권 금액을 뭘로 적어라? 기말 공정가치로 적어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X1년 말인데 만약에 하루 지나서 지금이 X2년 1월 1일이야. 그럼 X2년 1월 달에서 볼 때는 X2년 1월 달에서 볼 때 장부에 보니까 이 금액이 써 있네. 15,000원이나 8,000원. 그럼 이제 X2년에서 볼 때는 저 금액이 뭐가 될까요? 전기말 공정가. 그쵸. 이걸 떠올린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제 강의를 잘 들은 사람이지. 그죠? 아니면 회계적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단은 X1년 말에 이 분계.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솔직히 너무 쉽죠. 10,000원에서 15,000원 올랐다. 그럼 평가이익, 수익이니까 대변. 10,000원에서 8,000원 떨어졌다. 그러면 2,000원 손실, 비용이니까 차변. 얼마나 쉬워.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사례 2. 이번에는 X1년 5월 달에 단기 매매 증권을 현금 주고 구입했대요. 여기까지는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럼 돈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이 원가죠? 이 10,000원이 취득 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X1년 말 기말에 공정가치가 15,000원 올랐다. 그럼 방금 했던 거네?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그냥 0.1초 만에 딱 떠올라야지. 올랐구나. 올랐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 이제 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 얘기 안 해도 벌써 딱 나오죠? 그럼 머릿속에는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15,000원. 15,000원이 적혀 있겠구나. 기말 공정가치. 그죠? 기말 공정가치 15,000원. 여기까지 그냥 눈에 선하죠, 이제? 머릿속에 선하죠. 이때 이 금액이 무엇이라고라? X1년에서 볼 때는 지금 X1년 말이잖아요. X1년 말에서 볼 때는 단기말의 공정가치입니다. 단기말의 공정가치 맞죠? 자, 근데 이거를 잘 봐요. X2년도 해가 바뀌었어요. 3월 18일 날 이거를 12,000원에 현금 받고 매각 팔았습니다. 자, 전년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처음에 10,000원에 샀다가 기말 공정가치가 15,00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12,000원에 팔았어요. 이때 분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나온다면 분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어본다면 분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5어 또는 이걸 물어보죠. 처분 손익.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물어볼 수 있겠지. 분계를 해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전표 입력 이론 문제나 전표 입력 문제라면은 분계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론 문제에서는 처분 손익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이거 분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대변. 처분했으니까 자산이 감소. 팔았으니까 없어지죠. 자산 감소 대변.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이때 요 금액을 뭘로 적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전년도 말로 돌아가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나오겠지. 10,000원에 샀다. 기말 공정가치가 15,000원이었다. 그리고 오늘 12,000원에 팔았다.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이 알아서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5,000원이면 장부에 15,000원이라고 적혀 있겠구나. 근데 이걸 오늘 팔았으니까 이거를 지금 대변으로 없애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장부에 있던 15,000원이 그대로 대변으로 오는 거죠. 이때 15,000원이 뭐냐? 이때 15,000원이 바로 장부금액, 즉 전기말 공정가라고 써놨죠. 전기말, 지금이 몇 년이야? X2년이니까. 그러니까 요건 X1년 말에서 볼 때는 단기말 공정가치지만 지금은 X2년이잖아요. 지금은 X2년이니까 요것이 전년도 거지. 전년도. 이 15,000원이 X1년의 공정가치잖아요. 전기말 공정가치죠.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평가를 배웠으면 우리 시험에는 주로 여기 나와요. 2번 여기까지 나와. 솔직히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이것도 틀리는 사람 있으니까 문제지. 이것도 틀리는 사람 있으니까 환장하시오. 저랑 공부한 사람은 안 틀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2번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3번까지도 완벽히 할 수 있어야 단기매매증권 평가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특히 요거 전기말 공정가액을 적어야 된다. 전년도 말 장부금액이 15,000원이었으니까 팔아서 없어지면 이 금액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돈 들어온 거 12,000원 차변에 현금 적고 나머지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분개를 하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분개를 하면 되고, 처분 손익만 물어보면 답은 3,000원이 되는 거죠. 3,000원 손실. 3,000원 손실. 이걸 말로 해라. 처분 손실 구하는 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해봐야 돼. 말로 하면 처분가액 마이너스, 이거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요. 처분가액 마이너스 장부가액 이래야 돼요. 뭐시라고라? 처분가액 마이너스 장부가. 이때 장부가가 뭘 의미한다? 이때 장부가가 만약에 처음 1번에서 장부가라고 하면 그냥 10,000원이지. 1번에서 장부가액이 얼마냐 그러면 10,000원이죠. 취득원까지. 그래서 제 이론 시간에 이 장부가액을 적어 드릴 때 그냥 단기의 취득했던 거다. 단기다. 그럼 그냥 취득원가입니다. 그런데 전기에 취득했던 거다. 지금 이 문제처럼. 지금 X2년이잖아요. X2년에서의 장부금액은 요거 전기말 공정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전기말 공정가. 단기 중에 취득했으면 그냥 취득원가. 전기에 취득했으면 바로 이거 전기말 공정가. 이거 별표 9조 9,9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전기말 공정가, 이거를 여러분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가액은 12,000원이고 그리고 장부가액이 전기말 공정가치니까 15,000원이다. 그럼 결론은 15,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3,000원이다. 그래서 이걸 바로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분개 안 하고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완벽히 이해된다면 전산회계 1, 2급, 심지어 전산세무 2급도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전산세무 2급까지 다 커버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실제 문제 어떻게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여기 가렸네. 제가 가리고 있네. 잠시 살아드릴까? 107회 전산회계 2급 실무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무에. 보세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한 달 전에 주식을 50주, 액면가액은 5,000원인데 액면은 필요가 없죠. 액면은 배당받을 때하고 이자 계산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거를 10,000원에 취득했대요. 근데 기말 공정가치가 12,000원이랍니다. 자, 좀 가렸어도 무슨 얘기하는지는 다 들리죠? 자, 다시 주식 50주를 10,000원에 취득했는데 기말 공정가치가 12,000원이래. 이걸 분개하는 겁니다. 분개해서 입력하는 실무 문제 결산정리사항 나왔던 거예요. 결론은 10,000원에 사왔는데 12,000원 됐으니까 올랐슈 떨어졌슈? 올랐죠.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은 비용이다 수익이다? 수익이다. 대답하는데 0.1초로도 안 걸리면 0.1초 이상 걸리면 안 돼. 그냥 딱 올랐으니까 이익 대변 딱 나와야 돼. 이익 수익이니까 대변의 평가이익. 이거 입력하는 문제로 나온 겁니다. 평가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자,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 됐으니까 주당 2,000원 올랐잖아요. 2,000원 곱하기 50주. 2,000원 곱하기 50주 하면 10만원 맞죠? 암산한 건데.
맞아요. 맞죠. 맞겠지.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 차변입니다. 이거를 실기에 입력하는 문제로 나온 겁니다. 실기 입력하는 문제. 한 번 더. 3개월 전에 여러분 눈으로 먼저 째려봐요. 그리고 동영상은 좋은 점은 여러분이 일시정지 멈춰 그러면 되죠. 멈춰 딱 해놓고 문제 딱 째려본 다음에 강의 들으면 되잖아요. 제가 시간을 들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유튜브는 팍 넘겨버리잖아. 2배속으로 듣고. 여러분이 알아서 중간중간 필요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알아서 보세요. 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100주를 액면 금액인데 역시 액면은 필요가 없어요. 액면은 뭐 할 때? 액면은 배당금, 주식은 배당금 계산할 때, 배당금 계산할 때 또는 채권일 때는 이자 계산할 때, 배당금이나 이자를 계산할 때는 액면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액면가는 필요 없어요. 매매할 때는 필요가 없다. 자, 다시 주당 25,000원에 취득했고요. 근데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3만원이면 25,000원에 사왔는데 3만원이니까 또 늘었네. 이것도 104회 전산회계 2급 실무입니다. 근데 기다리세요. 좀 참으세요. 쭉 가보세요. 회계 1급도 나오고 세무 2급도 나옵니다. 어쨌든 똑같네. 그럼 주당 5,000원 올랐어. 주당 5,000원 올랐는데 가진 주식이 100주입니다. 100주야. 그럼 얼마야? 50만원인가? 50만원 이익. 평가이익 똑같네. 수익 발생 대변 평가이익이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 차변. 자산 증가 차변이잖아요. 거래입 판례선 항상 머릿속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 됐죠? 공짜죠, 공짜. 근데 이것도 틀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1번.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단매를 얼마 적어요, 그럼? 기말 공정가치 12,000원씩 50주. 그럼 60만원 적겠죠, 60만원. 여기서는 기말 공정가치 재무상태표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적겠어요? 기말 공정가치 3만원 곱하기 100주 하면 300만원인가? 300만원을 적겠죠. 이것까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기말 공정가치로 장부에 적어라. 무슨 법? 공정가치법. 자, 그 다음. 이건 좀 길어졌네. 이건 105회 회계 1급입니다. 회계 1급 제가 또 가리고 있네. 죄송해요. 회계 1급입니다. 105회 때. 제가 여기 표시한 건 100회 이후 것만. 너무 옛날 거 하면 또 끝도 없어. 그런 문제 몇십 개 찾아야 돼. 그럼 안 하고 100회 이후 거. 100회니까 최근 것만. 100회 아닌가? 참 저거였나? 최근 10회분으로 했구나. 최근 10회분만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3년도하고 전년 22년도 거. 보세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말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법이잖아요. 4월 달에 취득했고요. 12월 달에 공정가치입니다. 6,400짜리가 4,900으로 떨어졌네. 마이너스 떨어졌네. 얼마가? 1,500인가? 1,500만 원이 떨어졌네요. 손실이네. 그럼 붕괴되죠? 손실, 평가 손실 비용이니까 차변. 비용이니까 차변에 1,500이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이것도 실무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이거 전표 입력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사항 수동 결산 전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줄었구나. 줄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세무. 세무 2급이야. 세무 2급 104회 세무 2급이에요. 내용은 똑같아. 단기 중에 취득했고요. 유가증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무슨 법?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해라. 근데 세무 2급은 공정가치법을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여기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써있죠.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이래. 단기 매매 증권. 결론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고, 자, 주식수가 8,000원, 8,000주. 여기는 금액으로 나오고 여기는 네가 계산하시오 이거잖아요. 8,000주고 주당 원가가 3,000원인데 기말 공정가치가 2,5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럼 얼마 떨어졌어? 500원. 500원 떨어졌는데 8,000주면 5, 8, 40, 400만원 떨어졌습니다. 400만원. 마이너스. 그죠?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이겠죠. 평가 손실 400만원 차변.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대변 400만원. 이 붕괴 그냥 1초도 안 걸리겠죠.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을 빼고 답을 찾는 시간은 3,000원짜리가 2,500원으로 500원 떨어졌다. 8,000주. 그럼 8,000주 곱하기 500원. 8, 5, 40, 400만원. 바로 나오죠. 솔직히 1, 2초면 되죠. 1, 2초. 계산기 눌러야 되나? 저는 암산 되는데 3,000원에서 2,500원. 500원 떨어졌다. 8,000주. 5, 8, 40.
근데 계산기 눌러 그러. 500원. 500 곱하기 8천. 400만 원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럼 3초면 되겠지. 예? 예, 물론 빨리 한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 한 10초 합시다. 10초. 8천주 곱하기 500원. 설마 이거 3,000원에서 2,500원 하는 것도 계산기 누르나? 가슴에 발을 넣고 찔리는 분들은 심호흡 하시고 이런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게 머리 좀 쓰세요. 머리 좀. 중요한 건 이게 회계이급이 아니라 세무이급이에요. 세무이급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지. 안 끝났습니다.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101회. 101회 회계 1급이에요. 회계 1급인데 특별회라고 돼 있었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 장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제일 많이 시험 보는 회계 1급을 그냥 104회, 101회, 105회 하면서 특별회라고 하나를 시험을 하루에 2번 볼 수 있게 한 거죠. 물론 한 사람이 2번 보는 게 아니라 전산회계 1급 시험이 2번이 있었던 거 이름만 특별해야 의미가 없고요.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고요. 취득가액과 기말 공정가액 똑같습니다. 취득가액 나오고 기말 공정가액 나옵니다. 주당 5,000원에서 5,200원으로 올랐어. 플러스 올랐어. 얼마가? 200원. 이건 암산할 수 있잖아요. 설마 이걸 암산 못할까? 5,000원짜리가 5,200원으로 올랐는데 200원 올랐는데 이걸 계산 못할까? 그러면 심각한데. 곱하기 몇 주? 1000주. 그럼 1000주 곱하기 200원 하면 20만원. 20만원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이익이죠. 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그럼 대변의 평가이익 20만원. 20만원. 그리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 차변. 이것도 실무니까 입력하는 문제. 결산 문제입니다. 입력하는 문제였어요. 한 3초면 되겠죠? 계산기 눌러야 되나? 1000주 곱하기 200원. 아 진짜 5,000원에서 5,200원 됐는데 200원을 암산 못하면 회계직 하면 안 되지. 회계직열 공부하면 안 되죠. 그죠? 자, 200원 곱하기 1000주. 200원 곱하기 1000주는 20만원인지 2만원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계산기 누르세요. 아니면 1000주면 뒤에다 03개만 붙이면 돼. 03개 붙이면 20만원이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 문제도 그냥 거저먹기. 보시다시피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엉딩이나 방딩이나 궁딩이나 똑같은 거지. 자, 이것도 세무 2급이야. 이야, 너무하잖아요. 이거 세무 2급 99회 세무 2급. 이것도 결산 문제 똑같아요. 단기 중에 취득했고요. 기말에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 공정가치법이라는 소리죠. 자 보세요. 원가는 2,000원인데 공정가치가 2,500원으로 올랐슈 떨어졌슈? 올랐지. 얼마가? 500원. 500원 올랐는데 몇 주야? 5,000주지. 그럼 5, 25. 이건 자릿수가 7자리네. 그럼 뭐 250만원. 250만원 올랐죠. 평가 이익입니다. 대부분 이익이야. 실전에서는 주식값이 떨어져도 문제 풀 때라도 올라라 이건가 봐. 대부분 오른 거로 나옵니다. 10개 중에 8개는 이익으로 나옵니다. 수익 발생 대변 250만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 됐죠? 이것도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전표 입력하는 문제. 근데 중요한 거 세무 2급이야. 너무하잖아. 이거 회계 2급이라고 해도 이거 난이도 따지면 회계 2급에서도 솔직히 이 정도면 난이도 그래 회계 2급 치고는 중상위권, 중위권, 상중하 중에 중은 된다. 근데 세무 2급에서 이 정도면 하하하 하죠. 하하하. 안 그래요? 근데 나 세무 2급인데 어려운디? 그럼 자랑이 아니요. 회계 2급부터 하고 오세요. 하고 오셔야 돼. 근데 보다시피 똑같은 내용이 회계 2급, 회계 1급, 심지어 세무 2급에도 벌써 두 번째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기말 공정가. 즉 원가보다 올랐으면 평가 이익,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 안 끝났어요. 좀 기다리세요. 자, 이번에는 107회. 107회면 가장 최근 건데 107회 회계 1급입니다. 실무야. 누가 실무래? 객관식인데? 죄송해요. 이론이야. 이론. 자,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자료이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 영업의 손익 물어본 게 결론은 영업의 손익에는 처분 손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분 이익이나 손실, 처분 손익이 있을 수도 있고 평가 손익이 있을 수도 있죠. 자, 날짜를 봐야 돼. 날짜를 보세요. A사 주식은 원가가 5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치가 70이야. 그럼 첫 번째 자료 A사 주식은 첫 번째 자료는 기말 공정가치가 늘었죠. 그럼 평가 이익이죠. 그럼 평가 이익이 20만 원입니다.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만 단위에 좀 익숙해져 있죠. 만 단위를 익숙해지는데 100만 원 내고 들으세요.
아, 공짜로 배우면 안 돼. 돈 내고 들으세요. 100만 원. 100만 원 안 낼래요? 그럼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좋아요 하나가 100만 원이야. 아이, 참말로. 너무 싸다. 그죠? 두 번째. B사 주식은 원가 3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는 20만 원. 떨어졌네. B사 주식은 평가 이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손실 10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단기 중 A사로부터 현금 배당금을 받았대. 요거는 뭐예요?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도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배당금 수익은 5만 원. 5만 원. 그리고 단기 초에 25만 원에 취득한 C사 주식을 30만 원에 처분했대. 팔았대. 그럼 C사 주식은 요건 A 거고, C사 주식은 처분 팔았잖아요. 근데 25만 원에 샀던 거를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5만 원 이익이죠. 이익이죠, 이익. 이익 5만 원 이익이죠. 끝났네.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자. 이익이 수익에 속하는 게 3개죠. 수익에 속하는 게 이렇게 3개. 그럼 수익, 이익 증가죠. 이익 증가. 물어본 게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이잖아요. 그럼 수익이 증가. 수익은 20만 원, 5만 원, 5만 원, 30만 원이고, 그 다음 손실은 딱 하나죠. 비용. 손실, 비용에 속하는 거 하나입니다. 10만 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손익은 결국 이익이 증가하지. 이익이 20만 원 증가합니다. 20만 원 이익 증가. 손익 20만 원 플러스죠.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익이나 손실 안 써 있어요. 그냥 20만 원이죠. 수익에 속하는 게 30만 원이고 비용에 속하는 게 10만 원이니까 이익은 결국 이익 증가액이 20만 원이다. 만약에 비용이 더 컸으면 마이너스 또는 손실 이런 표현가 나오겠죠. 마이너스나 손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됐죠? 재밌는 문제입니다. 회계 1급 이론 문제 찍는 거 이론 문제고요. 또 있습니다. 참으세요. 답이 1번. 답이 1번 됐고, 그 다음 이건 또 뭐냐, 이것도 100회 회계 1급짜리 문제입니다. 1급짜리 문제. 분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예요. 고르는 문제. 단기 중 취득해서 기말년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회계 처리 후 적절한 게 뭐다냐. 200만 원짜리 원가가 200만 원이에요. 미국의 주식은 단기 투자 목적이래요. 단기 보유 목적. 단기 매매 증권이죠. 기말 공정 가치는 240이래. 사올 때는 200이었지만 결산 기말 공정 가치가 240입니다. 240이에요. 그다음 이건 또 뭐야? 취득 원가 180만 원짜리 중국의 시장성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 자, 오늘의 주제는 아니죠.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 돼.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네, 똑같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할게요. 답찬되는 시장 없으니까. 취득하였고 기말 공정가치는 170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자,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그 회계 처리 올바른 걸 찾으려는데 뻔한 거죠. 자, 일단 이것만 합시다. 그러면 원래 200만 원에 샀던 걸 240만 원이 됐으니까 40만 원 올랐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40만 원 나와 있는 게 요거 3개 있죠. 평가이익 수익이니까 대변에서 먼저 찾아야죠. 그죠? 3개나 있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1번은 탈락됐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도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도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 만기 보유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써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어쨌든 답은 끝났지 뭐. 4번이 답이에요. 볼 것도 없이 4번이 답입니다. 응? 표시 잘못했다. 왜 여기가 있니? 너 미쳤니? 여기로 와야지. 아니 매도 가능 증권인데 매도. 이 표시 잘못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4번입니다. 그럼 다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나오는 거 요 분계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중국 거는 저희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나왔죠. 중요한 건 지금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 앞에서 했죠. 영업의 수익.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죠. 자본이죠. 정확히는 기타 포괄손익.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답은 4번이에요. 3번 아니고 4번.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는 아닌데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우리 전산회계 시험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나온 적도 있긴 해요. 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땡땡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이고요. 이때 X인년 1월 달에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이 얼마냐? 처분 손익
처분손이 아까 특강할 때 설명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X1년에 130만 원에 사왔다가 X1년 기말에 공정가치가 120만 원 됐습니다. 그랬다 오늘 X2년에 110만 원에 팔았어요. 결론적으로 답만 구하려면 아까 처분손익 어떻게 구하랬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오늘 특강을 다 소화한 겁니다. 이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처분금액, 처분가액 마이너스 장부금액이다. 그죠? 이때 장부금액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단기 중에 취득했으면, 단기 중에 취득한 거면 취득원가였죠. 근데 지금처럼 전기에 취득했던 거다. 이럴 때 요거 여기다 쓰는 말. 아까 9,990억 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9조 9천억 개였나? 참말로. 이때는 전기말 공정가치다. 이런 말을 했었죠. 전기말 공정가치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답을 구하려면 처분금액은 110만 원이고 장부금액이 전기말 공정가치니까 120만 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0만 원. 120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실 10만 원입니다. 손실 10만 원. 2번이네요. 답이 2번입니다. 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분개도 할 줄 알아야 돼. 분개도 할 줄 알아야 돼.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단매라고 할게요. 대변. 이때 장부 금액을 120만 원 적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오늘 특강을 다 소화하신 거고 그러면 세무이익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현금 받고 팔았다고 치자. 현금 받고 팔았다고 치면 처분 금액은 110만 원. 그럼 120짜리를 110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된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분개까지도 할 수 있어야 오늘 특강을 완벽히 소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면 다 할 수 있겠죠? 파이팅! 예, 제 강의 들으시고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제 눈이 한쪽밖에 없네. 알아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 예, 잘 들으셨어요? 합격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은 거 있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너 한 3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안 읽으면 행운의 편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뭘로 만나 뵐지는 다음 시간에 보고 결정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